안녕하세요. 도시열반의 슈퍼해머입니다. 도시열반 이번 취집 3강은 구독자분께서 질문하신 질문을 고찰을 해볼 건데, 질문의 주제가 지적입니다. 사람들은 왜 지적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댓글로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편하려고 간섭하고 지적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르게 본 걸까요? 이렇게 이제 댓글로 질문을 주셨는데, 댓글로 이렇게 질문을 주신 이분은 저랑 이제 간간히 통화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댓글을 달고 난 이후에 이제 저랑 이제 통화를 하셨습니다. 이분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화 통화로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이분한테 필요한 답을 어느 정도 드렸어요. 이제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제 통화를 끊게 되었는데, 자, 이분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은 연세가 좀 있으신데 늦깎이로 대학을 가셔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만학도입니다. 이 학년 안에서 이제 학습부장이라는 직급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학년에 이제 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학습부장이라는 것을 이제 맡게 되었죠. 자, 이렇게 이제 학습부장을 맡게 되었는데, 이제 이분이 연세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를 잘 못하세요. 이제 선배 학년의 어떤 사람한테 이제 컴퓨터 관련된 교육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 선배가 나이로 치면은 좀 많이 어립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질문자님한테 이제 막 가르치면서 입을 대는 거죠. 입을 대면서 잘난 체도 하고, 그리고 이것도 몰라가 되겠느냐, 좀 약간 다그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래 해야 된다, 저래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대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잘난 체를 또 이제 곁들여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이 부대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르겠다. 자기 잘난 체를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럼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게 이제 질문의 핵심입니다. 어쨌든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의 상황을 좀 고려를 해서 왜 인간은 지적을 하는가, 그리고 이 지적을 하는 상황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이제 통찰을 해봐야 되겠죠. 제 뒤에 보시면 이쪽에 액자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탱화가 있죠. 탱화는 이제 불교에서 어떤 상징적인 신적인 그림들을 그린 것들을 이렇게 탱화라고 하죠. 이쪽에 보이시는 이 탱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일본에 계신 스님께서 이제 해외 택배로 저에게 선물을 좀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톡으로 이제 부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보내주셨더라고요. 자, 제가 이제 일본의 스님한테 받은 선물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통찰해야 될 이 지적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도 좀 드리고, 그리고 오늘 영상 끝에 결론적으로 통찰을 할 적에 덧붙여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탱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손이 여러 개 달려있고, 머리 위에도 여러 개 머리가 달려있죠. 그리고 뒤쪽 배경에 보면은 무수하게 많은 손들이 있고, 자세히 보면은 손바닥 안에 눈이 있습니다. 자, 이 탱화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관세음보살을 그려놓은 겁니다. 관세음보살은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을 또 다른 말로 관세음보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불교의 경 중에 천수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이 천수경이라는 경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에 대비심 대다란이 경을 줄여서 천수경이라고 합니다.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뜻은, 천수천안은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가진 관세음, 여기서 관은 보다, 살피다, 관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는 세상 세자, 세계 할 때 그 세자입니다. 인간 세상 할 때 그 세자입니다. 그리고 음은 소리 음자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천수천안,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 고통받는 중생을 자비심으로 도와주는 이타행을 실천하는 이제 보살을 뜻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관세음보살은 보살이죠. 보살은 산스크리트어로 보디사트바를 보살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보살은 자신의 깨달음보다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우선으로 이제 생각하는 존재라는 개념을 이제 가지고 있죠. 자, 이 내용은 이제 각설하고 오늘 주제인 지적이죠. 지적에 대해서 이제 고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저희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공이 영상입니다.
대학교에서 영상을 이제 전공을 해서 이제 그 전공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일을 해서 지금은 경력이 20년 이제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분야 이제 베테랑이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미팅이라는 걸 합니다. 1차 미팅은 이제 영업 차원에서 미팅이죠. 업체에서 방문을 해달라. 그러면 제가 업체를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 만나가지고 일을 이런 식으로 한다, 뭐 이래 한다, 저래 한다 이렇게 미팅을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일을 따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미팅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업체 미팅을 하면서 자주 듣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알아서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을 최근에 좀 많이 듣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알아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마냥 기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저를 일적으로 믿어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분이 좋을 수 있는데 업체한테 돈을 받고 알아서 해달라는 이 말을 듣고 이제 이 일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면 나름 이렇게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당연한 거죠. 이 돈만큼의 결과를 내야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어쨌든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이 말이 이게 점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적에 누군가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적을 하거나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일입니다. 제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죠. 저도 이제 한 가정입니다. 가장인데 이 일 외에 또 집에 오면은 자식의 이제 부모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자식을 케어하고 키우기 위한 어떠한 선택을 또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떠한 선택을 부모로서 할 때 또 누가 나에게 조언을 해주냐? 조언을 해주거나 지적도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도시열반이라는 이런 채널을 운영하면서 슈퍼 해머로서의 삶도 살죠. 자, 이렇게 제가 말 그대로 일적으로 일을 하는 부분에 영역이 있고 또는 뭐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또 역할이 있고 그리고 도시열반의 슈퍼 해머로서의 또 역할이 있죠.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각각의 역할은 이 세 가지의 역할 다 누가 저에게 지적을 해주거나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이 환경이 마냥 그러면 편할 건가? 지적을 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마음이 편하고 그럼 뭐 자유로운가? 그렇지가 못합니다. 왜 그런 거냐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 스스로 한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저는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죠. 클라이언트가 알아서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일적으로 알아서 잘 부탁한다 이 말은 그 말 안에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결과를 잘 내야 되겠죠. 결과를 지불한 돈만큼의 결과를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내기 위한 중간에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또 잘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적에 일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하고의 관계, 특히 커뮤니케이션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잘 처리한다라는 말은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한 무수한 그 커뮤니케이션, 나랑 성향이 다른 또는 서로 다 다른 성향의 사람들과의 이 소통,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야 되거든요. 여기서 소통이 원활하게 안 되면은 중간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부탁한다라는 말은 많은 것들이 이제 내포가 되어 있겠죠. 자, 이 구조가 제가 아버지 역할을 할 때도 또는 도시열반의 슈퍼 해머 역할을 할 때도 다 이렇게 동일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누군가 나에게 지적을 하거나 뭐 잔소리를 하거나 이러면 모든 인간은 싫어합니다. 저도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야, 지적질 하지 마라, 뭐 니나 잘해라, 어디서 입대노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다든지 나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일단 기분이 좋지가 못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가 지적을 했을 때 아, 그래, 내가 좀 그런 게 있지, 이걸 고쳐야지 이렇게 하는 경우보다 지가 뭔데 나한테 지적질하노, 니나 잘해라, 뭐 저 참 나대고 뭐 이렇게 오지랖 넓은 스타일이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이번 통찰은 결론부터 바로 딱 말씀드리고 세세하게 들어가서 쪼개서 통찰해 보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내가 어떤 환경에서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성장하는 시기 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또는 조언을 듣지 못하고 지적을 받지 못하는 환경이 되면 그때는 내가 알아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 환경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을 지어야 되는 환경
환경 때 무언가를 똑바로 나의 실력으로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성장하는 환경에서 나에게 오는 조언, 지적들, 통제를 올바르게 모든 것을 흡수를 똑바르게 해야 된다는 이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서 다각도로 하나하나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이 성장하는 시기가 있고 이 성장하는 시기가 끝나면 성숙기라는 게 옵니다. 그리고 이 성숙기가 지나면 퇴화기라는 게 와서 늙고 병듭니다. 모든 인간은 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성장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성장기는 단순합니다. 말 그대로 성장하는 시기를 뜻하죠.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제일 먼저 유치원을 갑니다. 유치원에서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배워서 이제 초등학교로 가죠.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거든요. 자, 국민학교로 가서 가장 기초적인 교육을 받아서 이제 중학교로 들어가죠. 중학교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로 가죠. 말 그대로 중학교보다 높은 수준의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고등학교로 갑니다. 그리고 대학, 큰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교라는 곳을 가죠. 고등학교 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 그러니까 재능과 적성을 찾아서 이것을 전공으로 삼아서 그 학문을 더 넓고 깊게 배우기 위해서 이제 대학교로 가죠. 이렇게 대학교로 가서 그 학문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석사를 하기도 하고 이제 박사를 하기도 하죠. 자, 이 과정을 거치는 중간에 만 19세죠. 21살이 되면 이제 성인이 됩니다. 성인식을 하죠. 이렇게 만 19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법적으로 내가 어른이 됐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받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좀 앳되거나 학생 티가 나거나 이런 사람들은 술 마시러 가게 되면은 민증 검사를 받죠. 앳돼 보이니까. 그래서 민증을 보여주면서 저는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어른입니다 해서 이제 민증을 보여주죠. 이 이치는 아주 단순합니다. 나는 법적으로 내가 책임을 지는 이제 어른이기 때문에 뭐 내가 술을 먹든 뭐 담배를 피든 이제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내가 알아서 하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이제 내가 질 수 있는 나이 정도는 됐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좀 속되게 표현을 하면, 그래, 너는 이제 법적으로 어른이니까 담배를 많이 펴서 폐가 망가지든 뭐 술을 많이 마셔서 몸이 망가지든 네가 알아서 하는 거다.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이제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잘못을 했을 때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만 19세 성인이 되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죠. 자, 이렇게 해서 사회를 나옵니다. 자, 사회를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른이니까 뭐 어른처럼 이렇게 사라집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자, 우물한 개구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인간관계에서 치이고 그 다음에 회사 가서 또 상사한테 치이고 일 처리가 안 돼가 깨지고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속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듣고 지적을 받습니다. 특히 잔소리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된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내도록 잔소리를 하시죠. 일하지 마라, 저러하지 마라, 뭐 돈 아껴 쓰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지적을 하시죠.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부모님한테는 좀 그만 좀 잔소리 좀 해라, 뭐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이제 받아친단 말이죠. 그리고 사회를 나가면 또 직장 상사한테 누군가한테 이 지적을 받고 이제 잔소리를 받습니다. 이런 환경을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 잘하지 뭐 이렇게 입대는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내 알아서 할 건데 이렇게 이제 하죠. 자, 그러면 실제로 대학을 졸업한 20대 사회초년생이 사회에 나갔을 때 이 정말 전쟁터 같은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을까요? 뭔가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사회에 나올까요? 대학교를 졸업하면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부를 해서 나올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는 완전히 전쟁터고 말 그대로 천태만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에 나오면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따로 또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됩니다. 대학교까지 배운 것은 기본기를 배운 거죠. 대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사회에 나와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나오면 사회에 필요한 공부를 다시 해야 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대학교에서 영상을 전공했지만 막상 실제로 필드에 나가보면 대학교에서 배운 공부가 전혀 쓸데가 없습니다. 실제로 필드에서 일어나는 그 공부를 실전에서 말 그대로 실전에서 겪으면서 몸으로 때우면서 공부를 새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회에서 몸으로 직접적으로 겪는 것들을 우리가 노하우라고 하죠. 그러니까 경력, 경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회 초년생일 때는 잘 모릅니다.
왜냐?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어떤지를 그러니까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객기를 부르게 됩니다.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를 만만하게 본 만큼 정확하게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상처받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런 구조 안에서 내가 뭐 고집이 세다든지 내가 뭐 좀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한다든지 이런 기질이 강하면 강할수록 많이 치이고 부딪히는 말 그대로 돌에 모서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깎아야 되는 구조를 정말 많이 이제 겪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이 되면서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그 속에서 배우고 상처받고 이렇게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릴 거고 이제 자식도 놓고 사회에서는 직급이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계단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태어나서 첫 계단을 밟죠. 기본적인 교육들을 받으면서 계단을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계단을 올라갈 적에 이제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계시기 때문에 수많은 잔소리를 받고 통제를 받죠. 이 계단을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는 지적을 받는 자식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이제 부모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성숙기의 시기가 옵니다. 이제 성장기가 끝나죠. 자, 성장기가 끝났다라는 말은 내가 계단을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어떤 시점부터는 내가 후배가 아니라 선배가 되어서 후배를 끌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반대의 환경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내가 후배일 때는 뭐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또 사회 나가면 선배, 뭐 직장 상사 이런 모든 선배들이 존재를 해서 나에게 끌어주고 잔소리를 하고 뭐라 하고 혼을 내고 통제를 했지만 계단을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는 내가 반대가 되어서 내가 선배가 되는 반대 입장이 되어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 환경들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숙기의 환경이 일어날 때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나에게 통제를 하든지 조언을 하든지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알아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 지어야 됩니다.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나 스스로 이제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마다 사람이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다른 천태만상의 인간이 저마다 다른 인연 속에서 그 과보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연법의 핵심입니다. 모든 인간은 각자 인연 속에서 서로 그 인과 연이 만나는 구조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인연의 법칙을 깨달은 사람을 불교에서 영각승이라 합니다. 연애, 그러니까 인연의 깨달음을 경험을 통해서 얻은 사람들을 영각승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후배의 입장에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선배가 되죠. 사회에서든 뭐 가정에서든 이렇게 되었을 때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때 내가 똑바로 못하면 어떻게 되냐? 고통을 받고 나에게 연결된 후배나 나에게 연결된 가족이나 나에게 연결된 인연까지 덩달아서 같이 고통을 받게 되겠죠. 내 하나가 잘못 실수를 저지르거나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이치는 아주 단순하죠. 나의 아버지나 나의 어머니가 어리석고 무지해서 행동을 올바르게 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엮여있기 때문에 자식이니까 같이 고통받겠죠. 이 이치가 똑같아요.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내가 만약에 어리버리하게 어리석게 행동을 했다. 그러면 나의 자식이 고통을 같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치로 고찰해 보면 내가 성장기 때 배워야 될 때 후배 입장이 되었을 때 흡수를 똑바로 하지 못해서 선배가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늙어버려서 이제 성숙기의 시기 때 이 능력을 발휘해야 될 때 똑바로 하지 못하게 되면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성장기 때 똑바로 흡수를 해서 나를 갖추었다, 올바르게. 그래서 내가 올바른 어른이 되면 나로 인해서 나의 후배들이 또는 나의 자식들이 나로 인해서 고통을 덜 수 있는 환경을 내가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올바른 어른이 되기도 하고 어른이 아닌 미성숙한 존재로 남아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도시일반 채널에서 항상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죠. 나의 깨달음은 인연으로 형성된 환경 속에 존재를 한다.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설명을 드렸죠. 저라는 존재도 여기 오기까지 수많은 인연을 거쳐왔습니다. 그 속에 순간적인 짧은 인연들, 지속하는 긴 인연들, 여러 가지 인연들을 겪으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죠. 이 수많은 인연들 속 안에서
많은 잔소리도 들었고 지적도 받았고 욕도 들어먹었고 상처를 주기도 했고 받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그 당시 때는 그 상대들이 미웠고 그 당시 때는 도대체 그 인간들이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일으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많은 거쳐온 그 인연들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 무수한 인연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성장 원동력의 모든 에너지는 그 수많은 인연 속에 존재를 했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오늘 고찰해야 될 지적의 핵심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는 존재가 이 현재 시점에서 수많은 인연을 거쳐서 여기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일을 하러 가서 알아서 해달라는 소리를 듣고, 또 가장으로서 알아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도시락반 슈퍼 해머로서 알아서 뭔가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알아서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거쳐왔던 그 수많은 인연이 그 당금질 속에서 제가 완성되고 형성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는 망치로 저를 두들기기도 하고 어떤 이는 차가운 물로 씻게도 해주고 그 인연을 거쳐서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이제 조금 더 통찰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물컵 예로 자주 드는데 이번 예는 좀 다릅니다. 자, 이 물컵이 있죠, 그죠? 이 물컵 안에 담을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죠. 밀도가 높다, 낮다로 표현을 하죠. 자, 이 컵의 밀도가 높다라는 의미는 같은 부피당 얼마나 많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컵 안에 얼마나 많은 물질을 빡빡하게 담는가에 따라서 밀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이렇게 표현 말고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고찰해 보겠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릇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담아야 됩니다. 자, 내가 성장을 한다는 것은 이 컵에 무언가를 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무엇을 담습니까? 살아가면서 학교에 가서 교육받은 것을 담겠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담겠죠. 채우죠, 그죠? 내 나름대로 채웁니다. 이만큼 채우는 사람도 있고 이만큼 채우는 사람도 있는데 같이 채워도 얼마나 빡빡하고 꽉꽉 담는가에 따라서 밀도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밀도가 빡빡하게 담는다라는 의미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속세, 불교의 속세라고 하죠. 이 현실 세계는 양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도덕적인 게 있고 비도덕적인 게 있고 올바른 게 있고 올바르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양변으로 인연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도덕적인 경험도 하고 비도덕적인 경험도 합니다. 올바른 사람도 만나고 올바르지 못하는 사람도 만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고 들리는 것을 흡수를 해서 담는데 내 기준에서 싫은 것들은 뱉어버리고 내 기준에서 흡수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흡수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담은 에너지가 불균형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죠. 자,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자, 이 에너지를 골고루 흡수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골고루 흡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영양제를 또 챙겨 먹는단 말이죠. 자, 그럼 이렇게 음식을 골고루 흡수를 한다라는 말은 내 입에 맞거나 땡기는 거 말고도 쓰거나 맛이 없는 것도 먹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균형된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균형된 에너지는 어떤 거냐? 여기에 내가 에너지를 쓸어 담을 때 내 기준에서 옳다라고 분별하는 거 또는 옳지 못하다라고 분별하는 이 모든 것들을 흡수를 해서 빡빡하게 채워야 밀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치를 하나 더 알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예로 들어드렸죠. 태어나서 계단을 밟으면서 올라가는데 밑에 있는 계단에 있는 사람은 위에 계단에 서 있는 사람을 쉽사리 판단하거나 내 기준에서 분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인 입장에서 부모를 평가하거나 부모와의 행위에 대해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모에 대해서 분별을 하려면 내가 부모의 입장이 돼봐야 됩니다. 부모 입장이 돼봐서 내가 희생을 해봤을 때 그때 내가 부모로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가 어떻다 저떻다로 판단을 하는 것은 내가 막상 계단을 올라가서 부모가 되었을 때 나는 부모로서 얼만큼 제대로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모순적인 판단은 없다라는 거죠. 이치는 동일합니다. 내가 사회에 나가서 후배로 있을 때는 선배 입장은
상을 내가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상당히 교만하고 경솔한 행동이라는 거죠. 이렇게 후배 입장에서 흡수를 해야 될 때 흡수를 하지 않고 분별하고 판단해가지고 막상 내가 계단을 올라가서 부모가 되거나 선배가 될 때는 나 또한 그럴 확률이 높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라가면 부대끼고 견디다가 튕겨져 나가버린 현상이 정확하게 생긴다라는 거죠. 배워야 되는 성장기 때 올바르게 균형 있게 말씀드린 것처럼 밀도를 높여서 빡빡하게 흡수를 하지 않으면 불균형하게 에너지가 흡수가 되어서 막상 그 대열에 올라서서 이제 실제로 내가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환경에서 처리가 안 되는 환경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알아서 처리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나 혼자 고통 안 받습니다. 나랑 연결된 주위 사람들이 고통을 같이 받게 됩니다. 내가 부모가 되었는데 내가 똑바로 행동을 못하면 이제 자식까지 덩달아 같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차원적인 통찰을 해드리자면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에너지를 발산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 말입니다. 입을 가지고 말을 할 때 큰 에너지를 발산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구의 삼업을 중생은 짓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구는 입구자, 입으로 업을 짓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이런 표현이 이제 그래서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중에서 가장 크게 발산을 하는 게 이 말인데 내가 성장기 있을 때 흡수를 할 때 내가 이 나의 그릇에 무언가를 담을 때는 내가 지나쳐가는 수많은 인연 속에서 그 사람들의 환경과 말로 에너지를 흡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말이 들어올 적에 분별을 한단 말이죠. 듣기 싫은 건 차단해버립니다. 쥐가 뭔데 내한테 쥐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이렇게 차단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흡수를 겸허하게 하게 되면 이 에너지가 들어와서 쌓입니다. 꾹꾹 눌러서 쌓여서 말 그대로 빡빡하게 쌓여서 임계점에 도달하면 땅 하고 물리가 터져서 알아서 처리를 하게 되고 알아서 처리를 할 때 올바르고 지혜롭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나의 주위 사람들이 받을 고통이 같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운대에 해원정사가 있는데 그 절에 한 번씩 갑니다. 가면은 그 법당 안에 중간에 큰 불상이 있는데 그 불상이 천수천한 관세음 보살입니다. 팔이 이렇게 여러 개 있고 뒤에도 막 팔로 이렇게 여러 개 있습니다. 여기는 그림으로 되어 있지만 그 절에는 실제로 그 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이 팔에는 약도 있고 도끼도 있고 칼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수많은 팔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머리 위에 또 머리가 막 여러 개 있습니다. 실제로 관세음 보살이 정말로 막 머리가 여러 개 있고 막 손바닥에 눈이 달려가지고 팔도 막 여러 개 달려 있냐? 이것은 상징적인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다양한 능력을 갖춰서 말씀드렸죠. 모든 것을 분별하지 않고 흡수해서 밀도를 높게 해서 임계점에 도달해서 빵 하고 터트리면 내가 가진 능력만큼 역할만큼 이 눈이 달렸다라는 것은 신경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그만큼 갖추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막 손바닥에 눈이 달린 게 아니라 내가 신경을 쓸 수 있는 그 정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진다. 그래서 내가 갖춘 능력만큼 밀도를 높인 만큼 물리가 터진 만큼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들이 물어봤을 때 답을 줄 수 있고 그 질문에 답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행위를 함으로 해서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말 그대로 관세음 보살로 나아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 어떤 특정한 우리가 빌고 의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또 불교를 기복으로 가는 또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제가 이 부분은 여러 번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는 불교라는 것을 올바르게 바라봐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빡빡하게 밀도를 높이고 갖춰야 하는 이유, 내가 성장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인연으로 뒤섞이면서 나를 잡아주고 잔소리하고 통제하고 지적하는 모든 이유는 내가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인연이 나에게 그 순간 부처로 와서 나를 도와준다라는 대전의 이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고차원적으로, 그러니까 진리적 차원으로 통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연으로 형성되어 있고 인연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연 없이 형성되는 존재는 단일도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높은 계단을 올라가서 존재를 한다라면 그 또한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지 지 혼자 잘 나가서 올라가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책임을 많이 져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여기 왔기 때문에 받은 희생만큼 되돌려주는 이치를 정확하게 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희생을 먹고 여기까지 갔는데 이 희생을 먹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그러면 이 대제한의 이치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과보의 업이 돌아오는 구조를 가져와서 여기서 끌어내려집니다. 튕겨져 나가버린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도시열반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이 정확하게 이 이치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수많은 인연 속에서 희생을 통해서, 그 수많은 보살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어디까지일지라도 그 속에는 또 수많은 인연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죠. 나 혼자 잘나서 우뚝 솟아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희생을 통해서 살아가고 희생을 통해서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대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에너지를 줌으로 인해서 그 에너지를 흡수함으로 인해서 성장해 간다. 성장기를 지나서 성숙기가 오면 그것을 받은 만큼 희생을 해야 되는 이치를 가진다라는 거죠. 이 이치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붓다가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이치를 통찰해서 깨달았고, 그래서 이유 없이 헌신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타행을 실천해야 된다.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해야 된다. 나를 불태워 이롭게 해야 된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연소시켜서 이타행을 실천하는 사람, 이것이 보살이다. 나를 불태워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적은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이다. 사람은 말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고, 나는 이 에너지를 흡수를 다양하게 함으로 인해서 나의 밀도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밀도를 높임으로 인해서 이 과정 속에서 깨달아가고, 이 깨달음의 물리가 터졌을 때 반드시 보살행을 실천하는 존재로 이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결론에 최종 도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주신 분, 구독자분이신데 이제 저랑 통화도 가끔 하시고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만학도세요. 뒤늦게 이제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시는데, 그래서 뭐 자신감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이 학생 부장을 해가지고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적교육을 받으면서 하나하나 배우셔가지고 그 배운 것들을 본인보다 좀 부족하고 모자라는 분들을 위해서 이 교육을 해주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육을 해주니까 그 교육을 받는 다른 분들이 너무 고맙고 즐거워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해머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지금 학습부장으로서 잘하고 있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 고맙습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저대로 고맙다는 얘기 들어서 좋고, 그분은 그 학습부장으로서 또 똑바로 그 행위를 해서 좋고, 그러면 그 지적을 하는 사람이 뭐 잘난 체를 하든가 말든가 오지랖이 넓든가 말든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그 학습 부장으로서, 장으로서 학습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교육을 지적을 통해서 받고 그 행위를 다른 사람한테 이타행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본인 삶 풍요로워지고, 저는 저대로 고맙다는 소리 들어서 풍요로워지고, 그래서 또 고맙다고 뭐 먹는 거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시거든요. 그럼 저는 또 그걸 먹어서 또 고맙고, 서로가 돌고 돌아서 회전해서 뭐가 되냐? 정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보살이 보살행을 실천할 때 불국토, 정토, 천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단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의 표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뭐 정토가 됐든 뭐 천국이 됐든 뭐 불국토가 됐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회전해서 인간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건설된다,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누가 만들어내냐? 보살들이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통찰을 해봤습니다. 자, 73강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제는 여기까지 이제 고찰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우리 모든 분들 평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시열반의 슈퍼해머였습니다.